자, 2023년 개묘년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띠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소띠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자, 소가 토끼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알아보겠는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계속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죠. 해주실 게 있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은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여러분의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자, 소띠가 토끼를 만났죠. 자,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 중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총 운세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23년 소띠 전체 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띠 운세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소띠가 토끼를 만나면 먼저 사업자는 기존에 2, 3년간 해왔던 일의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고요. 새로운 패턴의 일들이 나타나죠. 일종의 이제 갈아탄다 그러죠. 갈아탄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 환경 변화가 나옵니다. 뭐 직장 변동도 있고요. 뭐 본사에서 뭐 지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해외 이동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하다못해 이사, 뭐 집에 이사 이동이라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무튼 뭐 이런 변화 자체는 뭐 어렵고 힘든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이제 재물은 또 덩달아서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런 거 있죠. 세금이라든지 벌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내보내는 재물이 상당합니다. 또 들어오는 재물도 있죠. 이런 재물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들어오는 건데, 일종의 이제 부가 수익인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상금이라고 하죠.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올해 투자는 안 됩니다. 기존에 투자한 곳에서 이런 수익이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주로 주말 부부라든지 장거리 연애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새롭게 만나게 되는 환경은 주로 어디냐면 여행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자꾸 반복이 되는 해다. 그래서 애정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도 보면, 건강운도 주로 보면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잘 자란 사고들이라고 잘 자라게 나타나는 건데, 자, 이런 일로 몸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병원실에서 잠깐 지는 일도 생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행하면서 장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는 올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이 여기인데,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띠가 토끼를 만나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렇죠?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그러면, 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에 먼저 보면, 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 2월하고 6월입니다. 양력 2월하고 6월. 자, 이 시기인데, 이때는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막혔던 일들도 이때 풀리는 시기고요. 자, 반대로 운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운이 하락하는 시기는 7월하고 8월입니다. 7월, 8월. 이때는 갑작스럽게 직장 변동이 나오고요. 또 원치 않은 일을 맡아서 하는 시기죠. 또 대인관계 때문에 어렵고요. 뭐 잘 자란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시기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 있죠. 나이별 운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띠 나이별 운세 5개 있죠? 5개.
같은 소띠더라도 운세가 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각각 알아보겠는데, 자, 소띠 전체 운세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첨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있을 때만 말하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운세 핵심은 위에서 말씀해드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먼저 15세 09년생, 그 다음에 75년 49년생도 있죠. 이 두 가지. 이때 이제 나이가 이제 49년생 75세가 되고 09년생은 15세인데, 자 보면, 자 09년 기축생은 학생이죠. 주로 학생인데, 그럼 이제 주로 뭐 교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해라고 일단 보고요. 근데 학업 성적은 올해는 모자란 감을 끌어올리기 좋은 기회가 바로 올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해에 오히려 외롭게 지내는 게 좋은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소외된 형태로서 자기 이 일에 매이는 자체가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성적을 올리는 일에 매진하는 게 차라리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9년생 같은 경우 기축생을 보면 75세죠. 보면 작년까지 직장이나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한 발 물러서는 해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올해도 일에 매진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에 문제가 나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양력 2월 3월 그 다음에 12월하고 11월 요 시기, 양력 2월 10월 11월 이 시기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세 97년생 정축생을 보면, 자, 이 나이는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 나이죠. 그리고 학생은 올해 그 취업이 좀 어려운 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나 진학을 택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주로 뭐냐면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선택도 사실 올해 나타나는 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또 원했던 회사가 아니더라도 취업부터 일단 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이제 올해 27세 정축생은 그런 형태로 자신의 어떤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고요. 자, 애정운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유지하는 게 어려운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올해 양력 4월하고 5월이요. 양력 4월, 5월. 이때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니까 이때 더욱더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있죠. 다음에 39세 85년생 을축생이죠. 자, 35세 을축생을 보면, 자, 직장인은 원래 직장 변동이 있고요. 사업자는 종을 바꾼다든지 취급 품목을 바꾸는 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애는 그 외국과 관련된 직장이라든지 사업자는 올해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때는 또 이 39세 85년생은 어려울 때 귀인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력 6월 7월 8월 이 시기는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니까 이때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보면 51세 74년 개축생이죠. 개축생. 자, 사업자는 동업자하고 갈등이 생기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폐업하는 일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업체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까 좀 버텨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나 유통, 그 다음에 정보나 통신 관련 이런 쪽, 관광이나 항공, 여행 이런 업종은 올해 동업자나 상급업체 도움이 커서 또 성과가 좋은 해다. 상대적으로 어떤 업종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양력 4월하고 5월 그리고 양력 12월 이 시기가 운세 하락하는 시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3세 61년 신축생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신축생은 올해 특히 조심할 것 뭐냐면 투자, 그리고 매매, 또 구입이라든지 문서 교환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은 올해 다 손실이다. 또 사기 문서 조심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보이스피싱 이런 일에도 걸려들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해 보시고, 돈 들어가는 거래는 올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6.1년 신축생 유의하시고요. 양력 2월하고 3월, 2월, 3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때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띠 2023년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